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안보 정책도 적잖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려 했던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신안반도 체제 구상,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 각종 정치, 외교 이벤트들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북한 비핵화 성과를 전제로 남북 관계를 급속 진전시키려 했던 것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의 정보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때일수록 중재 역할이 더 커졌다며 위축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 때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 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렬은 청와대의 시나리오에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브리핑 후 30여 분 만에 미북 정상의 오천과 합의문 서명식이 취소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 상황을 지켜보자며 반전을 기대했지만 회담 결렬은 결국 현실화됐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TV로 미북 정상의 서명식을 지켜볼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면 문재인 정권은 신안반도 체제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남북 경협을 추진하려 했다.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회담도 수차례 했으며 삼성을 대북 투자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재용을 설득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북측이 작성한 하노이 잠정합의문의 배경에는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9월 19일 평양 선언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북한을 위해 하노이 협상 뒤를 봐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박스 보도의 잠정합의문처럼 미북의 상징적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타결했다면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다. 북핵 폐기는커녕 낡아빠진 영변 핵단지를 사찰조차 못하고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이라는 하나마나한 협상을 하고 종전선언,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남북경협, 연락사무소 개설 등등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실전 배치한 핵무기는 거론조차 못하고 대한민국은 북핵 인질로 더욱 세계 속에 객관화된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태도로 핵물질 생산 중단, 그것도 영변 핵시설에서의 생산 중단이라는 오징어 뒷다리 하나 트럼프에게 던져주는 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비록 상징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하지만 종전선언은 공식적인 평화협정 이전의 단계이다. 미북 양국 간 분쟁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남는 것은 공식 평화협정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를 지켜온 유엔 사령부가 공식 업무 종료를 준비해야 한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완전히 철수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유엔 사령부가 철수하면 일본에 있는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의 업무도 변경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빗장이 해제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춤을 출 것이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전쟁이 끝났다는데 유엔사는 업무 종료하지 않고 못하느냐? 휴전선에서 철수하라. 매일 나팔을 불어댈 것이고 이 장단에 맞춰 남한 종북 친북 세력은 유엔사 종료, 주한미군 철수 깃발을 들고 광화문과 국방부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해댈 것이다. 여기에 맞춰 이석기 아로 잔당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석기 석방 압박을 가할 것이고 서울 시내는 평화협정 동의서를 받으려는 바보 알바들이 설쳐될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김정은의 방남이다.
문재인 정권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김정은을 초청하여 4개국 평화협정 우리 민족끼리 경제 공동체에 운운하며 남북 정상회담 또는 넉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의 방남은 6.25 전쟁에서 북한의 책임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을 처리하고 이 전쟁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과 평화협정에서 정당성을 갖는 선결 문제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김정은을 초청하게 된다면 10중 8구 이 같은 선결 과제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것이다. 생각해보라.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사과 한마디 없이 개선 장군처럼 서울에 와서 김정일 환영단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대통령과 당당히 평화협정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전 세계가 문재인 정권을 손가락질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을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서부터 시종 일관 유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 미국이 제재 해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북핵 폐기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협박해왔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대북 제재만이라도 해제해달라는 꼼수를 내놓았다. 표현은 유엔 제재 일부 해제라고 하지만 대북 제재의 핵심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중 김정은으로 하여금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총 3건이다. 이 3건에 북한의 섬유,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석유 수입량에도 제한을 두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은 이 3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정은은 서둘러 2017년 11월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해버리고 2018년 1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평화공세로 나온 것이다. 2371, 2375, 2397호 이전의 유엔 대북 제재는 김정은에게 별로 타격이 없었다. 원래 북한의 GDP 자체가 세계적 대기업 1년 매출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북핵 폐기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371, 2375, 2397호 3종 세트는 김정은의 손에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김영철, 권혁철 팀은 바로 이 같은 점을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 부과된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북한 협상팀은 또 트럼프가 대중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원하는 파라노이드적 유형의 인물임을 간파하고 그의 허세를 역이용하면서 김정은의 친서로 트럼프에게 온갖 아부 행위를 펼쳐왔다. 북한 협상팀은 트럼프의 개인 캐릭터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실무 협상은 시간을 끌면서 지루하게 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談判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끝까지 몰고 왔다. 결국 김정은은 트럼프의 허장성세를 더욱 키워주면서 엄청난 실리를 챙기려다 이번 막판에 실패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 유엔 대북 제재가 일부 해제되었다면 김정은이 챙긴 실리를 몽땅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정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경협 여객장을 놓으면 피해 사례액을 통일부가 부담해왔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원이 많다. 김대중 정권 때도 정부가 초중등 학생, 대학생, 교수,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등에 금강산 관광 가라며 지원해준 돈이 수천억이다. 모두 국민 세금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과 남북경협은 앞으로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북 투자 유치 법령에는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 보전 조치가 명목상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을 세워도 기업주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개성공단 기업주들도 직원 채용, 월급 지급, 기업 관리 운영을 기업 자체로 결정할 수 없다. 철저히 북한이 공급해주는 대로 직원 채용을 하고 월급도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 임금 협상도 북한 당국과 한다. 개성공단 사정도 이러한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북한 내부에서야 오죽하겠는가? 초기에는 온갖 가머니설로 투자를 권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머리에게 피 빨리듯 김정은과 당고의 관료들에게 현금만 털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북한처럼 수령제 하에서는 모든 투자금이 수령과 측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결국은 투자금도 떼이고 공장과 설비는 넘겨주고 두 손 들고 나와야 한다. 1980년대 대우의 남포공단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투자하여 돈을 번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중국 기업도 김정은과 직접 손잡지 않으면 모두 돈 떼이고 나왔다.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돈을 벌려면 북한의 수령 중심제가 중국, 베트남식의 당국가 중심제로 먼저 가야 한다. 개방 이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제 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혁 없는 개방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된 것이다. 최근 이류 삼류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남북경협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 허구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동원되어 국민과 언론, 기업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경협에 몰빵을 하려고 한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을 다시 협박하여 남북경협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대북 투자를 해야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다른 대기업들에게는 대한항공처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여 압박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북한에 끌려 들어가 함께 망하는 밑빠진 동물 복귀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또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절도, 도로 협력 사업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남북 정권 간 물밑에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게임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도 아닌 우리 정권끼리 이익이다. 문재인 정권이 경협 몰빵으로 간다면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은 급격한 몰락세를 보이며 폭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후에는 과거 IMF 시기처럼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거물 펀드들이 헐값에 대한민국 기업 사냥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전의 잠정합의문에 실린 숨은 얼굴이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